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일지를 공개한 지 나흘 만입니다. 막판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이강윤 정치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일주일 전이었죠. 단일화 결렬 이후에 저희가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했을 때 이강윤 평론가께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사실상 결렬된 거 아니냐. 네, 라고 하셨고 윤 부위원장께서는 불씨는 살아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불씨가 살아있었다 쪽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아야 한다는 구호가 생겼는데 이제 나올 건 다 나왔겠죠. 예, 일단 분위기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그런데 정치 희화화가 좀 심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단일화 피로감 또는 정치가 이래도 되나 뭐 이런 근본적인 의문들을 제기하는 측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좀 투표가 실질적인 투표는 내일부터니까. 네. 본투표가 뭐 며칠 뒤지만 사전투표율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더군다나 사전투표할 때는 안 후보 옆에 사퇴라고 찍히죠. 투표지가 현장에서 자동 출력이 되니까 미리 인쇄됐던 그래서 3월 9일 날 본투표에 가서 할 때는 안철수 이름 옆에 계속 뭐 표지가 없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면 기표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럼 무효표가 되지만 내일은 아예 안철수 옆에 사퇴라고 적혀지니까 분명히 돌아가는 건 사실인데 단일화 얘기가 지금 오늘 한 새벽 2시쯤 나왔으니까 그 직전까지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 2%포인트 차이로 붙어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사실 2%포인트 정도로는 여론조사 1000샘플로는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냥 오차범위 이내에 있다. 숫자가 요번에 봤더니 요 정도 분포를 보이더라 하는 거지 며칠 뒤에 해보거나 저희는 같은 날 심지어 방식을 2개 해봤는데도 다르게 나올 정도였으니까 여론조사로는 잡아낼 한계는 있는 것이고 분위기상은 윤석열 후보에게 쏠리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 표차나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아직은 큰 생각은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윤 부위원장님께는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불씨가 살아있다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분위기상으로는 결렬 분위기가 맞았던 것 같고 하지만 불씨가 살아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성사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신뢰 회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안 후보가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도 사실상 통합정부 구성 제안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치 세력에 더 믿음이 가는지에 대한 판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다소 격앙된 모습까지 연출이 됐지만 사실 그러면서 실마리를 찾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가 잘못됐구나, 의사 전달이 잘못됐거나 하여튼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런 점들이 다 노정이 됐기 때문에 그 점만 넘으면 사실 단일화는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일화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안 보였던 것이죠. 양측이 뭐 주장했던 어떤 조건이나 기타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될 수 없는 단일화인데 이상하게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단일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이전되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현 대선의 구도는 정권 교체 여론이 비등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재명 후보 측이 정치 교체라는 다소 좀 생소한 개념을 들고 나와서 구도 자체를 좀 바꾸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 유효할 수도 있는 거고 결과론적으로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실은 그 기본적인 구도 흔들려는 시도가 무산됐다. 따라서 저는 상당히 반향이 있을 것이다. 다만 지지율이 이게 합산돼서 어느 정도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심 측에서도 투표 동료 등을 통해서 상당히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윤 부단장님 말씀 중에 단일화가 안 될 이유가 없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권 교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전격적으로 합의를 한 거라고 보는데 안 될 이유가 없었고 정상적이었고 자연스러운 거였다면은 좀 더 일찍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뭐 우리가 데드라인이라는 걸 몇 개 이렇게 관전평하는 사람들이 정했지 않습니까? 네. 투표용지 인쇄 전 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모든 걸 감안했고 정말 이견이 없었다면 양자가 가치를 공유하고 미래 통합 정부에 대해서도 비전에서 큰 뭐가 없었다면 빨리 될 수도 있었겠건만 3주에 걸쳐서 일요일마다 뉴스가 나왔어요. 단일화하자? 안 되겠다. 철회한다. 그랬더니 그 일주일 뒤에는 윤 후보가 나와서 여차여차 이런 과정이 있었고 결렬됐음을 통보받았습니다. 희망의 불씨는 놓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는 국민들에게는 자, 단일화 끝났으니까 시민 여러분이 표로서 단일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했잖아요. 그리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열린 TV 토론 어제 마지막 토론에서도 두 사람이 대놓고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지만 좀 모양이 그랬거든요. 근데 뭐 넥타이 색깔도 비슷하고 모양이 안 그렇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 그냥 사후에 이렇게 갖다 붙이는 얘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설마 그것까지 드레스 코드를 하고 나왔겠습니까? 전 예. 물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다음시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일화를 안 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여론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철수 후보는 강하게 얘기를 해왔단 말이죠. 하지만 막판에 시간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바꾼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해명할 때 보면 여론조사 그러니까 방법론에 관련돼서는 한 번도 테이블에 올라온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결국 방법론이 걸림돌이었으면 방법론부터 의제로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의 취지를 보면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경선을 하자라는 안 후보의 제안은 사실은 어느 정도 가장 센 협상을 위한 수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방법은 사실 공정치도 않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뭐 지지율이 비슷하던 때와는 좀 다른 거였고 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이 상황을 정치 교체라는 게 사실 교체 대상인 정치 세력이 여러 아울러서 정치 교체 주역으로 나온다는 게 국민들이 볼 땐 사실 이게 선거 공학인데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 공학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힘을 실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또 하나는 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5% 정도인데 이 후보하고의 단일화는 아니거든요. 일단 여론조사의 전체적인 결과를 놓고 보면 1위 후보하고의 단일화 논쟁이었어요. 2위 후보하고의 단일화 논쟁이었으면 2위 후보가 만약에 안 후보가 단일화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1위 후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안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이기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자대결에서. 그런 상황이라서 다소 일반적인 단일화 양상과 좀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단일화가 안 될 이유가 없는 단일화인데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번에 단일화를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국민의힘의 모습을 좀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좀 많이 보였습니다. 예.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아마 안철수가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이제는 안철수 대표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퇴했으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향후 자신의 정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명분이자 동력을 찾는다면 그 지점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의힘에 자신이 합류함으로써 국민의힘이라는 커다란 바다에 무슨 조그만 돌덩이 몇 개가 합쳐져 봐야 그냥 바다이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풍덩 빠지는 거 마는 것인데 국민의힘이라는 물의 수질을 바꾼다거나 수온이나 수심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자기에 의해서 생기는 변화가 되겠죠. 그래야 안철수 현 국민의힘 대표로서는 차후를 모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신이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를 스스로도 찾고 주변에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국민의힘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그냥 가서 적당한 자리를 한다거나 글쎄 지금 한간에 떠도는 말처럼 국무총리 과연 민주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에서 국무총리 인준이 잘 될까 싶긴 하지만 또는 뭐 내각의 장관이라거나 무슨 뭐 상응하는 뭘 행정직에 뭘 맡아서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라면 이번 단일화는 정말 야합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게 힘들죠. 나눠먹기라는. 그런데 정말로 중립의 가치를 그리고 본인이 늘 말해왔던 게 극중이라는 말도 썼잖아요. 나는 앞으로 두 거대 정당 사이에서 제3지대로 극중의 중도의 가치를 키워나가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계속 일단 이번 선언서에는 최소한 넣는 것이고 보니까 선언서에는 안철수 후보가 하고자 한 얘기 다 쓰고
윤 후보는 다 좋습니다. 다 하십시오. 다 이렇게 한 흔적이 역력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겠죠. 지금 데드라인 불과 몇 시간 남겨두고 하는 건데 네. 왜냐하면 내일 설령 이 단일화가 오늘을 넘겨버리면 이미 사전투표가 내일 들어가면 그 이제 무효표 처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진 단일화는 정말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쫓기고 쫓긴 마당에 오죽 급했으면 장제원 의원의 누나 집에 가서 이렇게 밤늦게 네 사람이 회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비슷한 질문이긴 하겠지만 이 당에 들어가서 합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자체의 구성원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생깁니다. 근데 안철수 국민의 당 대표의 리더십이겠죠. 사실은 이제 그거는 본인이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안 후보가 얘기한 것 중에 어쨌든 행정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그 행정 경험이 행정 강요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찾는 것이지만 정권을 획득하는 것이지만 정권을 획득하는 목적은 사실 정책을 구현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도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다당제를 통해서 각각 정당이 대표하거나 갖고 있는 정책을 구현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연대를 해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해서 가능하나 당에 들어가서 하나 사실 똑같은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목적하에서 본인이 이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안 후보의 향후 정치적인 행보를 예상해 보면 지금 정당에 관한 언급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본인도 집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집권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정책적 목적을 구현하고 싶은 것이 이제 정치를 하고자 하는 뜻인데 그러면 국내심에 들어가서 국내심에서 정책을 만드는 이 색깔과 바탕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인수위부터 시작하겠다. 뭐 그거는 어차피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후보가 어떤 행보를 할지에 대한 밑그림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시청자분들께서 행여라도 도중에 보신 분들은 혹여라도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 몰라서 제 높아심이겠지만 지금 뭐 국무총리, 장관, 행정 경험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마치 이제 대선은 실질적으로 결과는 끝났고 윤안 단일화에 의한 윤석열 후보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분명히 승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아직 선거는 이제 시작도 안 했고. 네, 선거가 선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오해는 이 승부도 저는 굉장한 시소 게임으로 가지 않을까. 단일화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기대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었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지분, 현재 포션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그게 윤, 이재명, 심상정, 무당파로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지금 뭘 속단하기엔 대단히 이른 시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반윤 텐트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 지지 선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에게 빨리 단일화해라라는 약간 밀어주는 느낌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일종의 얘기가 자극제. 듭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종의 저도 충분히 오늘 공교롭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네. 단일화 뉴스를 보고 처음에는 일보를 보고는 잘 못 과연 이럴까? 타이밍상 이게 참 드라마틱한데 한국 정치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하나?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하나? 그러다가 뭐 말해도 되겠죠. 조선일보가 아마 제일 먼저 쓴 것 같고 그다음에 연합 중앙 이런 데서 받아 쓰더라고요. 새벽 서너 시에. 그러면서 안 그래도 아까 앵커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전 이 자리에서 제가 사실상 단일화는 끝났다고 한 발언이 생각이 났고 둘째는 김동연 후보와 아주 작은 단일화와 통합정부를 위한 첫 발을 뗐잖아요. 지난 주말에. 그게 보수 계열 쪽,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는 모종의 자극제 내지는 뭔가 우리도 액션으로 뭔가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겠니? 분발해라라는 모종의 정치적 압력 또는 심리적 어떤 모티베이션, 그 촉매제 이런 걸로 작용한 점도 있을 수는 있었겠다. 뭐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단일화를 했다고 보진 않지만 지금 묘하게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은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머릿속에 그렸던 저는 그것을 선거 끝나자마자 승패에 관계없이 싹 안윤이 단일화를 했다고 해서 입 씻어버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의총을 통해서 결의했고
국민들에게도 분명히 무겁게 약속한 바가 있고 그거 나 몰라라 하면 민주당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상당한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죠. 네. 앞으로 두고 봐야 할 대목이겠습니다. 예, 김동연 후보의 사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저는 예상을 했어요. 어느 정도 김동연 후보께서 결국은 이재명 후보와 모종의 뭐 사퇴 이후에 지지 선언이든 아니면 같이 향후 행보를 같이 하시든 상당히 힘을 보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는 달리 현 문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사실 총사령탑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행보가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이다. 보폭이. 그런 생각을 했고 다만 어쨌든 김동연 후보는 나름 또 전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향후에 정부를 구성해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역할을 하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왔지만 결국 이제 단일화가 있을 때 이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뭐 야권의 단일화에서 야권의 지지층의 결집의 효과도 있겠지만 오히려 여권 지지자들의 지지층의 결집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앞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먼저 윤 부위원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권 지지층이 결집을 빨리 촉진시킬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데 투표 당일까지는 어쨌든 결집은 합니다. 다만 안 후보의 그 지지율 속에 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층, 이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표가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하나 보고요. 또 하나는 안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윤 후보의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는 것이 국민께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 대상이 이 후보 측이 아니고 윤 후보 측이었다는 이것도 국민에 대한 메시지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산술적인 표 합산보다는 훨씬 더 큰 시너지로 작용할 여지도 있어요. 다만 이것이 이제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다소 느슨해질 수가 있어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지율이 그렇게 산술적으로 뭐 상당히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합산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투표장에 더욱더 나가서 더욱더 큰 차로 정권 교체 여론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것이 정치 교체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시일이 빨랐으면 효과는 있었겠습니까? 저는 시일이 빨랐으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에서 또 다른 예를 들면 심상정 후보의 단일화를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대응하는 시간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후보 측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된 단일화라서 네. 그만큼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좀 충격이 좀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의 효과. 지금이 참 타이밍이 묘해요. 절묘하다는 뜻이 아니고 참 묘한 게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이나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묘하다는 건데 네. 투표 하루 전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한 3주일이나 보름 전쯤에 안 후보가 처음 제기했고 며칠 있다가 좋습니다. 다 하십시다. 안 후보도 제가 다 수용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단일하고 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한번 큰 풍파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여론이 차분히 제 자리를 찾아가면서 양측이 결집할 시간을 서로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내일부터 투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험 원서 내기 직전에 교문에 딱 들어가고 문 닫고 교문 들어간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양측의 결집을 가속화시킬 이유는 양측에게 모두 확실하다. 네. 보수 계열에게는 승리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점에서 결집을 기쁜 마음으로 모이게 하는 그런 점이 있다면 이쪽에는 위기의식 플러스 저거 정권 교체 심리라는 그거에만 기대서 하는 야합성 거래 아닌가? 이거 좀 물론 단일화라는 게 사실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단일화는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정치판에서 단일화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가치의 공유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너무나 거래적인 측면이 강한 거에 대한 반발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섣불리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묘하다는 점이고요. 저는 다만 이재명 후보 측은 이 점은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반윤 텐트를 치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자고 말을 해오는 과정에서 심지어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에게도 합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윤만 아니면 된다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했고 그러면 당신의 아이덴티티는 뭔가?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뭔가? 소속은 민주당인데 그 조원진 씨가 하는 우리 공화당인가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복위시켜서 원 자리로 모시자고 하는 그런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고 국민의힘으로부터도 떨어져 나간 지 오래잖아요. 정치적 컬러도 굉장히 다르고 그쪽에까지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이 후보와 민주당이 주장했던 새 정치와 저는 좀 이념적 또는 정체성 혼란 그런 점에서 안 맞는다는 점에서 물론 이거에 연장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정말로 국민들에게 한국 정치가 어때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 적어도 발을 담가야 할 물과 그렇지 않을 물 그런 것 좀 구분을 해야 하고 이번 단일화를 글쎄요 선거 당락과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 정치사를 훗날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저는 참 솔직히 관심사입니다. 네. 제가 하나 그러니까 제가 이거 평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는데 마음속으로야 뭐 성공을 빌어줄 수는 없겠지만 이 단일화 내지 야권 통합 시도에 대해서는 글쎄요 야합이라고 이렇게 폄훼하는 게 맞는가?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만약에 윤 후보와 둘 간에 이런 논의가 계속 돼 왔다면 그러면 뭐 그렇게 평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손을 내밀었었잖아요. 그 본인들이 내밀 땐 빅피처고 뭐 통합 정보고 상대방끼리 본인이 원치 않는 하면 야합인가요? 저는 이런 평이 글쎄 저렇게 대놓고 주저없이 이런 평을 하신다는 게 이게 국민께 모욕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통합정부라는 단어가 주는 건 뭐겠어요? 어쨌든 가치연대가 전제로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자리 나눠 먹기라 그런다. 자리 나눠 먹기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 제안한 걸 보면 사실은 통합정부 구성 자체가 그런 시각으로 보면 자리 나눠 먹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폄훼하고 이런 정치 문화가 글쎄요 국민께 어떤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안철수 후보가 불과 며칠 전에 포항인가 어딘가 정확한 유세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전문가의 머리를 빌릴 수 있는 어느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야 하는지를 아는 정도의 머리는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했고요. 굉장히 불행하고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마는 그 선거 유세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빈소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의 유지를 받들어서라도 난 완주를 하겠다. 대개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하는 말은 비장함, 최소한의 인간미, 진정성, 신의 이런 게 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그때 그런 말을 아예 말든가. 불과 그 말로부터 며칠이나 지났길래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길래 전혀 안 될 것 같은 단일화가 이렇게 하면서 가치 공유다 이런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고 저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혹시 점점점 내려가고 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작용했던 건 아닌가? 그걸 정말 냉철하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후보가 하신 말씀도 다 저희가 되새겨봐야 돼요. 자, 정책적 변화 이건 제가 언급하지 않겠어요. 문정부와의 차별화 이 부분도 수차례 바뀌었잖아요. 심지어는 송 대표의 경우에는 탄압받았다고까지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문정부로부터. 자, 이런 이제 각각의 정치 상황에서 본인들이 지지층을 집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께 불안함만 주지 않으면 사실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글쎄 저는 그것을 논거로 삼는 것은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속해서 정치가 생물이라는 단어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네요.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변함이 누구한테 또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발 국민에게 좀 좋게 작용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음 얘기도 계속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일화가 가장 큰 이슈였긴 했지만 원래 어제 더 큰 이슈는 마지막 TV 토론이었어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선거가 시작되는데 전날 TV 토론을 보고 과연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겠느냐? 어떻습니까? 만약에 단일화 뉴스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지금 그 고성이 오간 난타전 네. 그리고 충돌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아마 꽤 긴 시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고 어제 TV 토론 마지막 모습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채점하고 계실까?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론조사 기관에 있으니까 늘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현재 유보층 투표할 의사는 있는데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최대 한 8에서 한 10%? 네. 이 정도로 추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결심하는 데에는 어제 같은 TV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겠죠. 비교해서 물론 어제 처음 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의 것을 쭉 누게 채점하다가 마지막에 정하실 텐데 어제 그걸 보면서는 대선 이후가 참 걱정되는구나. 어느 측이 집권을 하든 간에 통합은 굉장히 어렵겠고 몇몇 사안, 지금 대장동 얘기가 나온 게 작년 9월, 10월 민주당 경선, 내부 경선, 예비 경선 때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제 그거 가지고 서로 굉장히 윽박 지르고 고성이 오갔잖아요. 대통령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특검 하자는 거고 그걸 5번이나 동의하냐고 하고 뭐 이거 보세요 이런 말까지 오갔고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매우 첨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집권하든 간에 대선 이 첨예한 대립을 일단 어떻게 수습할지 국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의회의 장악 구도는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아닌 곳이 집권을 하면 여소야되고 2년간 굉장히 힘들고 소모적인 또 뭐 동물국회, 식물국회 이런 말이 또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왕에 단일화를 했고 통합정부를 양측 다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는 뭔가 대타협 이런 거가 꼭 필요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민주주의에서는 그거를 치르는 장이 선거거든요. 국민적 동의와 판단, 후의 승복으로 가는 건데 지금 그게 과연 가능할까 좀 걱정입니다. 대타협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저는 타협할 수 없는 지점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비상식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역할할 수 있다. 비상식적인 핑계를 대거나 답변했을 때 이것들이 국민들이 나의 이 비상식적인 이 판단을 입장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봐요. 이게 뭐 프로파간다든 뭐든지 간에. 예를 들면 뭐 대장동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어제 말씀하신 특검 이런 문제들은 사실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특검 이미 이전부터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상설특검법으로 적용하자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상설특검법을 하게 되면 특검 추천을 사실 추천위가 하는데 이게 여당 측에서 추천할 수가 있어요. 이게 특검이 되겠어요? 역대 지난 국정농단 때도 특검은 사실 집권당은 빠졌단 말이에요. 추천해서. 이런 기본적인 사안을 놓고 국민을 호도한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황당했던 거죠. 답변이. 지금에 와서 특검 동의하냐라고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검 이미 동의했어요. 그런데 계속 민주당이 추진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지금 TV 앞에서 국민들께 이런 말씀 하신다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 동의하실 줄 만약에 오해한다면 저는 그 인식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TV 토론은 끝났고 단일화도 됐고 그럼 남은 시간 동안은 어떤 이슈가 진행됩니까? 게다가 여론조사도 공표할 수 없고 네. 그래서 단일화라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큰 카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새벽에 던져졌고 투표는 몇 시간 후인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정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아치는 이번 대선인데 결국은 선전전 SNS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위력을 더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들은 SNS를 활용하기도 잘하고 구사도 잘하고 그거에 의한 영향도 많이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모든 정보가 넘쳐는 나되 무엇에 근거할 만한 데이터나 또는 견주어 볼 만한 TV 토론과 또 없는 마당이니까 그런 공간에서의 담론과 억측과 때론 네거티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터져 나오는 통제되기 힘든 며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 투표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율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특히나 세대 지역의 투표율을 보면 각 정당이 이제 주시할 것 같고 확진자의 투표가 사실은 그렇게 마련은 돼 있지만 그게 원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의 투표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